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개막하는 것이죠. 이에 앞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외교부 장관으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미국의 정세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면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역시 코로나19를 제일 먼저 보겠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임기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 분열, 갈등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 부분은 워낙에 이제 뿌리가 깊게 인종, 종교, 그다음에 경제적 계층 이런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또 이제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시작에 조금 정치적으로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예. 또 바이든은 동맹국가의 연대를 강조했었는데 트럼프 때였다고 동맹국가와 연대가 느슨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의 주류 안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을 통한 국제 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관료들이 지탱을 했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국가들에 있어서도 여러 불협화음이 났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때 요구하던 그 방위비 협상 문제는 바이든 시대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무래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고 동맹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러한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이든 정부 초기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또 바이든 정부가 이 또 한일 관계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과거 오바마 정부 때 보면 이 한일 관계에 조금 일본 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느냐, 미국이. 또 이렇게 우려하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한일 간의 문제가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가로막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사실 그때는 한일 간의 문제를 일본 측의 귀책 사유가 좀 더 있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라는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안 했다. 그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일본 측에 어떻게 말하면 좀 더 강한 압박이 이제 힐러리 당시 국무장관이 성노예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2015년 이후에 그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어떻게 말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한 과정이 되면서 현재 한일 간의 문제는 한국에 조금 더 문제가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인식이 워싱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 우리를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압박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문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깊어진 것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우리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접근은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는 두 국가 사이에서 풀되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북미 문제는 어떻습니까? 역시 오바마 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략적 인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오늘 뭐 블링컨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국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북한과의 협상에는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협상을 먼저 제시하겠다라는 의견은 또 아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을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탑다운 아니고 아마 바트너 방식으로 대화가 시작될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에도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킬 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미국에게 어떠한 결과를 담보해주는 그러니까 비핵화의 진정한 진전이라는 결과를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미국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먼저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말을 종합해 보면 한미 동맹은 맑음, 북미 관계는 흐림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북미 관계는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때와 대비해서 뭐 흐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사실 2019년 10월 스톡홀름 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는 거의 아무런 협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바이든 정부 초반 4년간의 대북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는데 정우영 특별보좌관이 교체된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정부도 어떤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도 오늘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물의 교체보다 과연 미국과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그 부분을 어떻게 미국과 맞춰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영화 장관 교체 이유가 김여정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제가 동의하는 여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예. 이제 정우영 장관으로의 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특히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변화를 보여주는 개각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매우 갈라져 있는 정치적 환경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 중국 문제가 실질적으로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환경에서도 다른 부분보다 훨씬 바이든 대통령에겐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021년 초반에 우리에게는 좀 많이 들리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뭐 해소가 되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또 중간에 끼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우리와는 다른 비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의 민간 부분, 경제 체제와 연결이 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설 뿐 아니라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비민주주의적인 행태를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G7, 그 다음에 뭐 D10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중국의 행동을 좀 자제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서 훼손되고 우리의 이익이 어디에서 훼손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서고 우리가 불편한 부분은 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이러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1년 한 4개월 정도 바이든 정부와 함께 가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를 맡는 우리의 자세랄까요? 앞으로의 어떤 외교를 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4년을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바지 1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 있는 시간도 다르고, 외교적 의제의 주안점도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외교안보팀과 우리 정부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